안녕하세요. 내순환의 결혼정보회사 커피팅을 만들고 있는 대표 신현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데이팅 앱 사용이 활발한 가운데 AI 알고리즘과 매칭 매니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이성 간 만남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다. 이상형 매칭부터 시간 및 장소 조율, 대화 주제까지 제공해주는 온라인 소개팅 서비스 커피팅.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기업 커피팅의 신현우 대표를 만나본다. 일단 커피팅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돼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저희가 앱으로 옮겨온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정보회사를 가시면 이제 처음에 심사를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매니저가 본인에게 맞는 상대를 직접 찾아주고 이제 만남까지 주선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커피팅에서도 간단한 이제 심사 과정, 뭐 직장 인증과 신분증 인증 이런 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저희 상황 매칭 매니저들이 잘 어울리는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분을 찾아서 실제로 커피 약속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 두 가지로 뽑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보통의 데이팅 앱들은 본인이 직접 프로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원하는 상대한테 이제 대시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저희는 매칭 매니저들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서 먼저 선별한 매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주일에 한 3분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 게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세팅들은 이제 매칭이 돼도 본인이 이제 채팅을 하면서 뭐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런 걸 막 정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채팅 과정 없이 바로 저희 매니저들이 중간 지점에 적절한 카페를 정해서 시간 장소를 전부 다 세팅까지 해드리는 게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50분이 짧으신 분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실제로 해보면 50분이 길다는 분도 계시고 50분이 짧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걸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상대가 마음에 들고 대화가 잘 맞으면 50분은 너무 짧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랑 너무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하면은 50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상대적인 서로의 핏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저희가 50분이 지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가서 막 집에 가라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이서 식사로 연결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앱을 통해서 번호 교환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50분이 짧다고 해도 대화가 잘 맞으셨다면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대부분 분들은 5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랑 한 번 더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데이팅 앱들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이슈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저희 팀에 처음 이제 합류해서 도와준 개발자 친구 자체가 그 백그라운드가 해킹 보안 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이런 유저들의 정보를 보안적으로 좀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게 사실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내 정보를 상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긴 한데, 만남이 끝난다거나 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보이지 않게 바뀐다거나, 혹은 제일 중요한 또 본인의 전화번호도 저희는 만나고 내가 번호를 주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식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저희가 다른 앱과 다르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용하신 티켓을 다 복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랑 만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다른 앱에서 막 데이트 신청하느라고 막 5만 원, 10만 원 긁고 막 신청하는데 다 거절당하고 그냥 돈만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거절당하셔도 만남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티켓이 소진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실 대부분의 데이트를 또 남자분들이 주로 리드 하시잖아요. 뭐 성수에 맛집 있는데 여기서 만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시간 장소 잡는 거를 전부 다 세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편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통은 그래도 식비를 남자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커피로 바꾸고 각자 계산하는 걸로 문화를 바꿔놔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남자분들이 지출에 대한 비용을 조금 부담은 덜어드린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일단 저희가 아까 딱 말씀하셨지만 심사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인증도 해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그 뭐 내 연애관, 사랑관, 삶에 대한 이런 것도 다 100자 이상씩 설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일인데 반대로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생각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게 통과된 분들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다들 되게 진지한, 좀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매니저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프로필이 막 몇백 명한테 뿌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랑 맞을 법한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웃긴 건데 그 50분이 지나면 저희가 알림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소개팅을 하시면 중간에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갑자기 저 일어날게요 이렇게 가시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50분이라는 제도가 그 좋은 도망갈 명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50분이라서 저 이제 이만 일어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쪽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누나를 보면서였고, 누나가 30살까지 모태솔로였어서 제가 맨날 놀리고 그랬었는데, 반대로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연애를 꾸준히 계속 해왔었고, 근데 누나가 연애를 시작하고 누나의 연애를 봤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애보다 누나의 연애가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 왜냐면 마음 한켠으로 맨날 무시했는데, 물론 애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나가 하는 그런 연애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누나에게 건강하고 그런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조금은 미숙하고 어린 연애들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그런 경험이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정말 시장 가치가 충분히 있나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데이팅 앱이나 이런 데이팅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크기도 같이 되게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뭐 보건사 연구원이나 이런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하는 것도 국내 연애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연애에 관한 어려움들도 계속 커지고, 또 그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 자체도 본인이 연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리만족이나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져서 이게 충분히 시장에서도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데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데이팅 앱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약간 뭐 사람들을 속여서 돈 버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돈만 목적인, 약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목적이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 업계 내에서도 약간 투자를 받거나 할 때도 데이팅 앱이라고 하면 너는 약간 그 진짜 스타트업 아니잖아,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거를 어쨌든 첫 투자를 받기 전까지 좀 많은 그런 인식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60%가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5커플 중에 3커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한국도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년? 그렇게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근데 한국에서 데이팅 서비스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조금 더 동양 문화에 맞춘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데이팅 앱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중에 여성 고객분들이 충분히 참여해주지 않으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의 마음을 잘 얻어내느냐 아니냐가 그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얻어내는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한국에서도 온라인 데이팅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언젠가는 성장은 하겠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 정도가 저희 앱을 사용하고 저희 앱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는. 네. 그걸 달성하려면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는 사용자 기준으로는 한 100만 명,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한 최소 연매출 100억 정도 이상의 회사는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좀 빠르게 그 해외 시장을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될지 아니면 뭐 동아시아권이 될지는 조금 그때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상장 자체를 좀 해외에서 하는 걸 일단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보면 그 서비스들이 나오기 전이 상상이 안 되는, 약간 예를 들면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쿠팡 없으면 못 살잖아요. 토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래서 연예 영역에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소개팅 저한테 약간 애증적인 존재인 것 같고요. 소개팅 경험 자체가 막 엄청 행복하고 그런 경험은 아니긴 한데,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개팅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기술로 극복을 해서 좀 좋고 편안하게 소개팅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커피팅은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연애 문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